고정된 자세에서 만나기 오래간만이죠. 밖에 늦은 시간에 친구 배웅하고 왔더니 바람이 차갑고 썰렁하네요. 그래서 목도리 하고 파카 입고 있습니다. 감기가 들었었거든요. 여러가지 뭐 준비한답시고 부산을 떨었는데 문제는 비가 왔다가 그쳤다가 바람이 세다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온팡 감기가 들어가지고요. 콧물이 줄줄줄줄, 재채기가 킁킁킁킁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안 먹던 약도 좀 먹고요. 좀 쉬었습니다. 지금은 좀 좋아졌는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해야 될 일들이 맡아놓은 역할이 있어서 여러 사람들을 초청한 그 노는 자리라 준비는 해야 되겠죠. 뭐 빈 의자들도 좀 갖다 놓고요. 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사람을 초청했으면 사람들이 앉아서 놀다 먹고 마시고 가야 되겠잖아요. 그런 준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거기 장소를 제공하는 형님은 본인이 부담하겠다. 뭐 초청하는데 그 손님들한테 뭐 돈을 받냐. 그런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왜냐면 노는 자리에 누군가가 속된 표현으로 독박 쓰듯이 그러면 안 되죠. 어쨌든 십시일반이 그 무게가 좀 덜어지고 가벼워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총무를 맡은 이상은 조금의 도네이션 형태로 부담을 좀 줄이고자 합니다. 목숨 걸고 논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놀 때는 제대로 놀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그 논다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정적인 느낌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 농촌 사회에 살고 있었을 당시에도 노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수고로움 속에서 그걸 쌓이고 쌓인 그 노동의 무게들을 잠시라도 털어내고 홀가분해진 노동뿐만이 아니라 노동에서 쌓인 스트레스와 부담감 이런 것들을 어울려서 함께 그 해소하고 풀어내는 일종의 공동체적 굿인 거죠. 굿판인데 요즘에는 개인적인 그 소원, 원 이런 것들을 하는 정도로 축소돼서 굿을 하지만 옛날에는 농악을 위시해서 각종 세시풍속이든지 이렇게 특별한 날을 정해서 함께하는 것은 공동적인 굿판이었던 거죠. 이번에 모이는 것도 사실은 굿판입니다. 그 각자가 살아가는 그 영역 안에서 또 알게 모르게 만나지는 인연들이 얽히고 설켜 있지만 그들과 함께 어울려 보는 것들이 서로가 원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이 억지로 초청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함께 놀아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잘 만나고 이렇게 있는 그런 거라면 각자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십시일반으로 가져가서 나누는 것이 가장 좋겠죠. 나눠 먹는 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라면 기획하듯이 누군가가 준비하는 게 좀 더 수월한 방편이겠죠. 와서 그냥 편안하게 와서 놀다 가는 거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어차피 농사일을 끝냈으니 제가 그 일을 좀 맡아도 그닥 부담스럽지는 않아요. 회의 그 준비하는 거 제가 맡겠다고 했고요. 오늘 또 좀 움직여 봤는데 지금 친구를 배웅하고 터덜터덜 돌아오면서 그 보니까 주차장에 무성하게 이 녹음을 드리웠던 나무들이 앙상하게 서 있네요. 지난 2, 3일 동안에 춥고 바람 불고 비 내릴 동안에 다 잎사귀들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보셨나요? 노랗게 물들어 있는 은행잎들이 어느 사이인가 바람 불면 우수수 떨어지고 있는 장면을,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뭇잎과 어느 시기, 때와 그리고 나무, 바람이 일치하는 시간, 바람결에 바람이 잎사귀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바람이 불 때 나무가 이 바리를 내려놓는 보내주는 그런 느낌이요.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내가 은행나무가 아닌 이상은 제 관념 속에, 느낌 속에, 상상 속에 있는 이야기이지만 그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때가 되고 물이 익어서 마침 바람이 불어서 내려놓는 모습을 보지요. 그래서 이파리가 하나도 남지 않은 그 나무들을 이렇게 둘러보다가 생각해 보니 이 나무들이 벚나무였더라고요. 봄이 되어 그래도 가장 빠르게 또 무성해지고 또 환한 꽃들을 찬란하게 뽐내던 벚나무, 그리고 일제히 벚꽃이 지죠. 그 낙엽조차도 그러고 있네요. 그 옆으로 모가나무도 있고 다른 나무들이 두어 개 서 있었는데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근데 이 단풍나무도 이 벚나무는 이파리를 다 내려놓았습니다. 물끄러미 그 나무들을 바라보다가 그 생각이 나네요. 벌써 3년 정도 된 것 같네요.
제가 좋아하는 형님이 몸이 너무 이제 좋지 않아서 돌아가실 상황이었는데 그 병원에 갔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동생, 나 이제 가려네. 그래서 저는 무심결에 늘 장난하듯이 형 가시게요? 마치 같이 차 한잔 하다가 되돌아가는 그런 느낌처럼 주고받은 말이었어요. 창밖을 뭉그럼 쳐다보다가 그 얘기를 했고 저는 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말을 받았는데 그러고 난 후에 알 수 없는 그 아림, 이제는 더 이상 이 사람을 다시 볼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무심하게 이제 형님 가시게요? 문 열어드릴 테니까 귀가하신가요? 이렇게 편히 말했던 것이 더욱 아프게 느껴져서 한참 동안 소리 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그 슬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감정 있는 그대로, 느낀 그대로 말씀드려보는 건데, 가을은 찬란하게 빛나던 시간이 마무리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바람결에 더 이상 이제 효용이 없어진 이파리들을 나무가 조용히 내려놓고 또 다른 새 움틈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처럼.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가을을 보면서 그런 어떤 겸손함이나 내가 어디쯤에 서 있는가 끝없이 묵상할 수 없다면 비워놓고 내려놓는 것들, 그리고 긴 겨울을 또 침묵처럼 바라보다가 어느샌가 또 다른 곳에서 멈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꼭 육체적인 것만 아니어도 되겠다. 그까지 생각났어요. 요 몇 주간, 며칠간 제가 동영상을 열심히 올렸는데 어떤 목적이었는지 제 일상을 자랑하고 보여주고 고생하고 있는 거 보여주고 그러려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일기 쓰듯 기록하듯 영상으로 담았던 것을 공유한 것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일상에 함께 참여해 주신 분들은 고맙고요. 그 사람이 벗이라고 생각합니다. 카메라 렌즈를 보면서 하는 이 주절거림도 좀 지치기도 하고요. 저기 답글이나 댓글도 인식하시고 좀 외로웠네요. 특히
이번 가을은. 그래서 현장에서 놀아보려 합니다. 열심히 일했으니 하루 정도는 놀아도 되는 거 아닐까요? 노는 영상 만약에 촬영이 허락된다면 군데군데 또 찍어보고요. 그 편집해서 올려드리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돼지 한 마리 잡습니다. 돼지 농장 사장이 돼지들이 쭉 있는 문을 열고 이렇게 쳐다보면 돼지들이 막 뭘 먹이를 주나 하면서 쳐다본대요. 그러면 야 누가 갈래? 그러면 돼지 한 마리가 막 뛰어온대요. 막 뛰어오면서 오빠 나 그러면서 오면 그 돼지 농장 사장이 재밌는 분이라 돼지를 보면서 오빠 믿지? 그러면서 데리고 가서 잡는다 했죠. 무서운 얘기를 또 장난처럼 했나요? 근데 무서울 건 없어요. 어차피 그 사람이 아니어도 일정한 크기가 되면 다 그런 운명에 처해진 존재들이니까요. 그렇게 말하면 무섭고 자기가 삼겹살 구우고 뭐 할 때는 돼지 김치찌개 같은 거 할 때는 무섭지 않나요? 그런 선택적인 이율배반적인 사고는 양심적이지 못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재밌으라고 한 건데 이렇게 또 이러네. 이 채널의 한계인 것 같아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가능한 재밌게. 장담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잘 지내요.